오늘 더 킬러스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더 스크린의 박혜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약간 마음이 울렁울렁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무대 위로 바로 주인공들 모셔서 우리 더 킬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릴레이 GV로 진짜 기아 배우님도 함께 해주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하지원 배우님, 심은경 배우님, 이명세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지원 배우님 이쪽으로 보시고요. 네. 여기 심경 배우님, 이명세 감독님 이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문제로 오늘 저는 마이크 없이 진행할 건데 뒤까지 이게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지원 배우님, 심은경 배우님, 이명세 감독님, 킬러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하지원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킬러스 전편에 이제 출연한 심은경입니다. 금방 뭐라고 네 번째 에피소드를 연출하고 더 킬러스의 총괄 크리에이터를 맡았던 이명세 감독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너무 극장에서 함께 볼만한 너무 멋진 영화를 만나주시면 되게 흥분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히나 릴레이 GV, 이 응원 GV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명세 감독님과 깊은 인연, 또 우리 심은경 배우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하지원 배우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우선 말씀 하지원 배우님. 네, 우선 우리 하지원 배우님 영화를 보시고 난 소감부터 짤막하게 듣고 싶어요. 지금 막 보셔 관객들과 같이 보셔서 약간 두근두근하실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이 영화의 떨림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는데요. 사실 감독님께서 처음 GV를 부탁하셔서 제가 출연 배우도 아닌데 감독님이 요즘 흐름이 그렇다. 네. 그래서 저한테 사실 영화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파일로 영화를 보고 나는데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다.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고는 GV를 한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일찍 와서요. 저기 뒤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와, 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이따가 질문을 드리기는 할 건데 우리 하지원 배우님이 사실 하지원 배우님의 일부가 이 무협 영화에 또 출연을 한 거 아마 이 눈 빠른 관객분들 약간 눈치채고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사실 두 분과 이 세 분이 진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먼저 오늘 좀 하면서 끈끈한 GV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지원 배우님과 심은경 배우님이 함께 출연하신 기가 막힌 작품이 있지요.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2006년이죠? 네, 2006년도에 KBS 드라마 황진이라고 이제 있는데 제가 아역이었습니다. 선배님의 아역이었고요. 제가 오늘 유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지원 선배님과 저를 연결시켜줬던 황진이 일부 대본인데요. 예,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질 때까지 봤었다라고 하는 대본이 요겁니다. 진짜 거의 유물에 네. 가서 이 대본을 오늘 너무 그냥 어제 집을 좀 이렇게 GV 준비하다가 이걸 이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하지만 이거 당연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 당연히 기억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은 황진이 이후에도 정말 너무 배우로서 너무 성장하면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기억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은경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이런 일종의 드라마 프로모션 이렇게 보면 두 분이 같은 한복 이렇게 입고 촬영한 사진 같은 것들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 배우의 아우라가 되게 닮아서 캐스팅을 이렇게 아역으로 하셨구나라는 생각 그때 들었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약간 천재와 천재를 이렇게 캐스팅한 그 당시에 네, 이 뭐랄까요, 무용도 거의 액션에 가까울 정도로 이 몸을 쓰는 천재 배우 하지원과 당시 또 천재 배우 심은경의 만남이 그 당시에 그렇게 드라마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저희가 굉장히 추운 날 그 정말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씬이 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은경이가 먼저 그 촬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기 분장이야. 네 물에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 된 제가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장면인데 네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정말 독종이다. 나이도 어린데 정말 그 힘든 촬영을 해내가는 은경이 모습 보고 정말 독종이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예쁘기도 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정말 대단했어요. 네. 아닙니다. 그때 맞아요. 그게 제가 아마 마지막 촬영쯤이었고 이제 선배님이 황진이 이제 초반 촬영 이제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으로는 9월 말쯤에 강원도의 한 이제 계곡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9월과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복이 좀 이게 이게 좀 껴입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막 정말 많이 껴입고 어떻게든 그 추위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했는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무명 한복이었고 다 좀 비치는 한복이었어가지고 더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네, 죄송합니다. 그 하울링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거의 한 몇 달을 한국 무용하고 검은고를 또 선배님이 연습을 이제 또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선배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배우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런 어떤 결실을 맺는구나라는 걸 처음 선배님을 보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고마워. 아니 이번에는 우리 이명세 감독님께 여쭤봐요. 사실은 이명세 감독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면 거의 가청용 500호 아십니까? 네, 오늘 이 심은경 배우랑 하지원 배우랑 같이 더 필러스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때문에도 우리 감독님 되게 설레실 것 같은데 소감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배우님에 대한 얘기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지원 씨야 뭐 감개무량하죠. 이게 지금 몇 년 됐나? 이제 25년? 그러니까 2005년에 개봉했으니까 20년 됐고 간간히 잠깐씩 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동원 형이랑도 그 지배할 때도 그렇지만 무대에서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근데 오늘은 동원이 때보다 너무 편한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동원이 형보다는 편한 게 동원이 좀 까칠해서 그런가. 이거 좋아하죠. 하여튼 너무 편하게 흔쾌히 사실은 출연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응원 지휘를 해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뭐 제가 두 배우야 뭐 지금 박혜은 편집장님이 잘 설명했듯이 사실 말을 못하겠어. 진짜 연습벌레들. 이 연습과 노력과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형사 때 잠깐 일할 얘기하면 하다가 지금 사실 여기 녹에 있는 뼈가 한 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너무 하다가. 근데 그 촬영을 다 하고
가서 뭐가 좀 이상한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에 있는 뼈가 부러져서 그 수술했던 적도 있고 뭐 은경 씨야 뭐 이 짧은 영화잖아요. 사실은 그 영화로 치면은 무슨 영화 짧은데 그 며칠 동안 연습 근데 정말 충실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하지원 씨야 형사 때 뭐 동원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지원 씨도 실업을 1000개씩 했어요. 그 동원이랑 똑같이. 네. 그러니까 무용과 무술과 너무들 열심히 해줘서 저는 정말 걱정이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동원이 형이 지금 이거 말 좀 조심해야지. 하여튼 지금 약간 수줍음을 좀 타는 것 같아서 선배로서 지금 많이 가이드를 지원 누나로서 조금 가이드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많이 해줘서 그 영화의 호흡이 잘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배우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인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명세 감독님의 복이기도 하고 또 이명세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이 배우들과 호흡하면서 그런 걸작과 명작을 또 만들어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배우님들도 그래서 그 현장을 되게 잊지 못하는 평생에 기억하는 그런 현장과 영화로 남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준 PD 뭔가 하실 말씀 있죠? 저는 그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저도 형사 때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은경이가 얼만큼 고생을 했는지도 너무 알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저는 제 배우 생활에서 형사 전과 형사 후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더 모르는 시절에 이제 배우를 시작하면서 찍었지만 그 형사 영화는 그냥 배우만을 떠나서 어떠한 영화에 대한 이해도나 영화라는 곳에서 더 깊숙이 제가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냥 딱 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영화 촬영이 없는 날도 숙소에서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같이 훈련 받고 또 감독님이랑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 내내 어떠한 그냥 단순한 배우만이 아니라 형사라는 영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작업했던 게 너무 그립기도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감독님 영화에 꼭 또 배우로서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GV의 또 하나의 성과는 감독님이 또 한 번 이제 차기작의 캐스팅을 이렇게 미리미리 차곡차곡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경 배우님께 이번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더 킬러스라는 작품은 이명세 감독님이 총괄 크리에이터를 맡고 네 분의 감독님이 해밍웨이의 살인자들이라는 단편 소설과 에드워드 호퍼의 나이토크라는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각자의 단편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해밍웨이와 호퍼도 있지만 이 킬러스 전체를 총괄하는 또 하나의 그리고 누군가는 바로 심은경 배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작품에 이제 각각의 출연을 하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시기도 하고 또 각각의 작품이 남긴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 필모 안에서도 옴니버스 이렇게 위로 적으라고 네, 아래로 적으면 하울링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말 중간에 그래서 옴니버스 영화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배우로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의 영화에 출연하는 게 저의 어떤 꿈 중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더 킬러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꿈 하나를 이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차례대로 짧게 조금 말씀드리면 변신
이제 첫 번째 이제 에피소드 변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 뱀파이어 역할이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그 역할을 제안을 받고 너무 기뻐했었고 그래서 역으로 감독님한테 이런 느낌 어떨까요? 저런 느낌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음악까지도 이 캐릭터가 이런 음악을 들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막 감독님한테 보내고 감독님이 그런 많이 참작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2, 3일 동안의 촬영 기간 동안 이 역할을 좀 더 연기하고 싶다.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네, 그런 현장이었고 작품이었고 네,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기 가장 고생을 좀 많이 한 작품이었고 사실 업자들이 크랭크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저도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기가 어떤 하나의 톤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인질로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막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엄마와의 통화에서는 막 그런 눈물을 막 흘려야 되고 감정적인 어떤 상태까지 갔다가 최고조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좀 지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광기로 이제 좀 돌변하는, 네, 살아나는 그 증폭이 이 40분 안에 러닝 타임 안에 어떻게 좋은 밸런스로 보여줄 수 있을까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크랭크 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대본을 읽고 이 역할 너무 좋다. 이건 나한테 있어서도 또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 역할 나 꼭 시켜주세요 이랬다가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촬영 날짜가 다가오니까 왜 이 역할 왜 그랬을까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노덕 감독님을 많이 괴롭혔었어요. 제가 막 사소한 것까지 문자를 보내고 굳이 현장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서 은경 씨 왜 이렇게 잘 할 거면서 걱정이 많네 이러다가 저희가 그 폭염 안에서 이제 촬영을 좀 했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됐었던 그런 현장이었었고 이제 모두들 그를 기다린다 장항준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는 가장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촬영을 했죠. 잡지 커버로만 네, 그래서 수상한 그녀 때 어떤 경험을 좀 살린 것도 있었고, 네, 뭐 감독님 덕분에 또 그렇게 영화 안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무성 영화 이명세 감독님 같은 작품은 아까 지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허설은 우린 필수다. 리허설을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처음엔 대본 리딩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읽었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면은 그럼 뭘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니까 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감독이 선샤인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좀 감이 안 와요. 이랬더니 우리가 성대모사 하시는 거죠? 지금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버스터 키튼의 셜록 2세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그냥 무표정인데도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게 되게 참 아사모사하구나 그래서 이런 고민들 이제 영화를 내가 좀 파악을 못해서 내가 머리가 너무 나쁜가 막 이런 생각이 좀 고민이 많이 들어서 내가 영화를 어떻게 전반적이게 영화를 보고 감상을 하고 보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가 했는데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은 감독님께서 그냥 느껴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너가 느끼고 그냥 그거를 봤을 때 몰라도 돼 언젠가는 그게 너한테 다가와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힌트가 돼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백지 상태로 가서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온전히 내 걸로 잘 체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연기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리허설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감독님의 세계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믿음. 아니 지금 우리 심경 배우님 얘기하시는데 하지원 배우님이 이 한마디 한마디를 100% 이해하시는 얼굴로 옆에서 계속 웃고 계셨어요. 그죠? 하지원 배우님 이 얘기랑 다 좀 해주세요. 일단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으신지 형사 때가 막 떠오르셨던 것 같긴 한데 감독님 얘기를 좀 이따 듣겠습니다. 네. 은경이가 얘기를 너무 재밌게 감독님의 어떠한 표현하셨던 거를 너무 표현을 잘해서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저도 다 경험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기존에 저도 은경이처럼 처음에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시는 것도 다른 감독님들과 너무 다르고 그쵸? 이제 그 이미지가 그게 그거야. 이미지. 그냥 이게 제가 이게 좀 과장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알아요.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죠? 이렇게 감독님 담배 태우시는 데까지 가서 감독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말 다 했는데. 나는 그냥 하는데. 정말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었고 근데 그것이 촬영장을 가니까 다 해소가 됐어요. 그 촬영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냥 즐기면서 했어요. 온몸을 그냥 맡기면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작업할 때는 배우에 대한 어떤 캐릭터 분석이 끝나고 일단 대사를 외우고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호흡을 맞추고 단순히 그거는 아니고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는 어떤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사 중에도 저희가 돌담인가요? 그런 액션이 있는데 사실은 액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탱고나 왈츠나 이런 어떤 모형에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저는 감동원 씨랑 액션을 한다고 해서 액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감독님의 어떤 연출이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감독님께서 어떤 그림이나 어떠한 이미지 그리고 소설 속의 한 장면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영감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걸 떠올리면서 어떠한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촬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원 배우님께 연달아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나 소설이나 이런 되게 다른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배우님들께 이명세 감독님 영감 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지원 배우님의 그런 어떤 예술적인 것들이 무섭 영화 영감을 저는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눈 밝은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엔딩 크레딧 그림에 하지원 배우님 이름이 있는 걸 봤다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또 이 그림 화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감독님께서 사실
제 개인전 썼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 배경에 이렇게 인물들이 마구 엉켜서 꼬여있는 형상들의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이제 감독님 영화에 그 배경으로 넣고 싶다. 네. 그래서 제 작업이 이제 감독님 영화에 등장하게 됐고요. 전 너무 영광이었죠. 네. 네, 그 감독님 그 작품을 무성 영화의 배경에 넣어야겠다 생각하셨을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하준 씨 그림을 뭐 제가 뭐 평론은 아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많은 이렇게 우리 그 연기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림 작업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거 솜씨가 상당하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이 아니고 또한 그 연기자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는 작업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해놨던 작업들이 딱 그림을 보다가 딱 저거는 나중에 더 킬러스의 배경을 꼭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 앞뒤 없이 구분 없이 그러니까 그 지원 씨가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에 대한 이미지와 그 디아스포라 시티 벽에 그래서 거기 공간은 아무것도 안 채워놓고 그래서 저기 미술팀한테도 이건 하주원 씨가 이제 허락하면 만약에 이제 허락이 안 되거나 뭔가 그걸 무상으로 큰 버전을 안 뽑아준다면 딴 걸로 채우겠지만 아마 지원 씨가 해주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 공간 비워놓고 딴 공간을 채워라. 그렇게 돼서 이제 지원 씨 그림과 그 느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반사 시야를 다 죽여서 그 느낌들 더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조금 더 그 그림과 그 배경이 더 붙게끔 더 드러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근데 진짜 이렇게 극장에서 내 작품이 어떤 영화의 하나의 미술로서 사용되는 느낌, 그 보는 느낌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긴 해요, 배우님. 작가로서. 네, 저는 사실 너무 영광이고 또 그 이명세 감독님 하면 정말 그 영화에서 어떤 미장센이라던가 또 정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미장센은 정말 최고의 감독님이신데 감독님이 제 작업을 또 픽해서 이렇게 영화 안에서 담아주시니까 저는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우리 심은경 배우님께 이번에 저는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금 킬러스 안에 사실 극장에서 또 보지 못한 두 작품이 이후에 마이티TV나 확장판에서 또 볼 수 있는 두 작품까지 같이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이 심은경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킬러스라는 전체 작품을 통과하는 배우로서 연기할 때 이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분명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코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심은경 배우님이 배우로서 관객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는지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었거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저는 모든 이 다른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2편, 합쳐서 이제 6편의 작품들이 더 살인자들, 해밍웨이 살인자들과 같은 어떤 여백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백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해밍웨이의 살인자들을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당시 때 어떤 미국의 어떤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또 소설이기도 하고 해밍웨이가 또 그런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 인물들의 사연들과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여백이 그냥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뭐 저런 사람이었을까라는
네, 그런 어떤 여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킬러스를 관통하는 지점이 좀 그 여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백이라는 거는 저도 연기를 하면서 되게 점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뭔가 계속 채워서 막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비워내는 것도 역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할 때 있어서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좀 저희 영화를 보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영화가 되주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되게 저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편 소설과 그리고 한나의 되게 유명한 그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다양한 답들을 우리가 보고 또 관객들도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과 작품 사이의 대화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세 감독님도 특히나 무성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주고 싶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질문들 이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이렇게 합쳐서 여쭤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님 무성 영화가 제목인데 무성 영화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어가는 무성 영화라고 제목을 짓고 이렇게 많은 배우들에게 이야기를 주셨나요?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이제 색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더 킬러스가 보시면 흑백인 장면과 컬러가 있는 장면이 이제 각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용이 되잖아요. 근데 무성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흑백과 컬러의 대비가 되게 또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 감독님께 질문이 그렇습니다. 일단 무성 영화라는 제목을 쓰신 거 그리고 컬러와 흑백에 대한 운용으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영화들을 보면 그 제목 자체가 주제고 그것이 달려나간 꼴의 목표. 뭐 개그맨은 개그맨이라는 어떤 뭐 나의 사랑을 하신 분 사랑과 뭐 라이크라든지 첫사랑도 역시 첫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거고 남자는 괴롭다 뭐 괴롭고 지독한 사람 지독하고 인정사용 법없다 인정사용 법없이 형사도 이제 형사 팬들은 꼭 형사라는 제목만 붙이면 안 돼요. 거기 주제죠. 형사 듀얼리스트. 그러니까 듀얼리스트가 바로 형사면서 어떤 그걸로 달려가는 거고 M 역시 또 M이고 뭐 소소한 작은 단편이어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도 뭐 마찬가지. 이 영화도 무성 영화 역시 무성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질문이고 어쩌면은 이게 뭐 중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떤 좀 그러니까 그 제가 장항준 감독의 그 79년 장항준 감독이 로드가 그를 기다리다가 79년의 10월 26일에 그날 낮서부터 밤을 다뤘다면 전 바로 그걸 받아서 그걸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 다른 단편이지만 하나의 작품처럼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받았는데 다른 감독들은 안 받았죠. 그래서 저는 받아서 이제 그 79년에 그 한발의 총성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마 뭐 시대적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때 그 암울함, 그 뭐 서울의 봄을 기다리는 어떤 것들 우리가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감독들 모여서 이제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얘기했어요. 팬데믹을 지나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더 킬러스가 갖고 있는 그때 1930년대, 20년대 후반 그때 대공황기에 그 상황과 너무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느낌들을 각자 감독들이 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얘 또한 무성 영화가 두 개가 같이 달려간 거죠. 나는 했다. 예, 나는 이어갔다. 이 얘기를. 근데 지금 질문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하나 이거 조금 디테일일 수 있는데 그 6시 10분 그 시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그 시계의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감독님 좀 들려주시면요. 또한 또 질문들이 거기 그 시계가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이라는 어떤 시계 제목과 그러니까
저는 디아스포라 시티로 바꾸려고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 6시 10분이 주는 그러니까 1987에 60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연결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6시와 그 답답함과 어떤 느낌들을 담으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닿아 있는지 아마 잘 보시면은 흑백 화면 속에서 그 도달하는 그 시간 속에 잠깐 그 초침이 빨갛게 잠깐 보이는 빛처럼 보이는 그 느낌으로 연결되는 걸 뭐 눈 빠르신 분들은 보실 거고 사실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느낌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아, 네. 서울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저 하지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캐릭터 진짜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3편의 그 작품 안에 진짜 수많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관객으로서도 재밌게 보실 수도 있지만 배우로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캐릭터는 나도 조금 욕심이 나는데 저 캐릭터는 내가 이렇게 데려가서 참 재밌었겠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보셨던 캐릭터도 있으셨는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 변신해서 뱀파이어 역할 잘할 것 같아요. 네. 배우님들이 많이 노리시는 캐릭터 강동원 배우도 그 아, 그래요? 캐릭터 너무 하고 아. 싶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되게 신은경 씨가 되게 재밌게 연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막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되게 재밌었겠다. 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뱀파이어. 네. 네. 저는 그리고 그것도요. 그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에서 그 주인장. 네. 네. 그 액션을 또 우리 하정 배우의 액션 스타일로 보면 또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잘할 수 있는데요. 네, 기회만 주신다면 뭐, 네. 네. 우리 성경 배우님 많은 분들이 그 뱀파이어 캐릭터를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 재밌네요. 뱀파이어 이빨로 물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요새 누가 그렇게 하냐면서 하잖아요. 요건 좀 귀여운 질문이라 여쭤보는 건데 이 뱀파이어가 한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저 나이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나이는 그냥 지금 내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대사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 캐릭터성에 저는 더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요전에 이제 변신 이제 특별 GV를 좀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신경 썼던 건 목소리 톤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좀 중후한 톤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 톤을 평상시보다 많이 낮춰서 이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이를 딱히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굉장히 그 바를 이제 운영하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정체를 이제 숨기면서 하니까 좀 이 캐릭터가 약간 느끼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대사들이 막 이 가을만의 플레이바 막 이러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끼한 면도 있으면서 어떤 그 내면에는 이제 광포하는 어떤 광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좀 짧은 러닝 타임이지만 좀 이렇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외려 그냥 그 캐릭터 자체를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세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세 감독님, 이 더 킬러스라는 작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한 번만 봐가지고는 물론 뭐 몰라도 된다고 하시지만 한 번만 봐가지고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그 수많은 감정과 정보들이 한 번에 다 오지 않을 만큼 되게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감독님이 만드시면서 N차 관람용으로 의도하고 만드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형사라든지 형사 듀얼리스트랑 하면서 두 번 보면 더 제 영화에 대해서 인정사용법과 이어지는 어떤 지점에서
그거 너무 쉽게 난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다 어렵다고 그래서 한 두 번 보면 이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그 무대를 최근에 뭐 가끔씩 시사회 가서 지켜보면 절대 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물론 N차 관람은 권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낯설다라고 맞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 미친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늘 영화를 볼 때든 책을 볼 때든 무엇을 볼 때든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갖고 뛰어들면은 사실은 어떤 게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 보는 감상법을 얘기할 때 저는 지금도 어떤 소설을 책을 읽을 때도 앞뒤 서문 같은 걸 좀 안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동진 평론가의 어떤 그 가이드를 듣고 뭐 우리 이제 은경 씨도 M을 그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가이드에 따라가는 거지 사실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해한 진짜 난해한 거 난 쉬웠는데 왜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볼 수 있고 어려운 부분에서 난 쉬웠는데 하는 또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판단, 영화라는 것은 시간의 예술이라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곳곳마다 모든 감독들은 곳곳마다 숨겨놓는 어떤 영화는 그러니까 이 얘기로 설명되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이미지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비욘드의 이미지를 찾으려면 다시 본다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볼까. 저 역시 제 영화를 보고도 난 너무 쉬웠는데 다들 어렵다. 어려운가? 어렵네? 어렵지? 어려운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친절하게 사실 나레이션이 없었어요. 조금 몇 개 있었었는데 원래 진짜 무서운 영화를 만들려고 거의 무성 영화에 가까운 건데 그래? 난 너무 쉽다. 안 되겠다. 그럼 좀 조금 친절하게 사실은 제가 친절한 명세 씨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불친절한 소리 전 데뷔작 개그맨 때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별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 별 5개를 오버하면서 항상 5.5를 오버하는 어떤 경우는 좀 뭐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5.5 상태에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N차 관람을 한다면 조금 더 별 반 개는 더 주실 수 있을 거다. 자, 친절한 명세 씨에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후시 녹음만 3번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다른 영화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다른 영화들의 이제 그 후시 녹음을 이제 따는데 중간에 그 시간이 좀 비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하루 전에 그래 은경아 그 저기 그 대사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래서 그럴까요? 예 그래서 뭐 변신 후시 녹음 때였나 그때도 감독이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따봐 이러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예 저게 정말 여러 버전의 이제 나레이션이었었어요. 중에서 이제 그 중에 결정해서 였거든요. 맞아요. 우리 하지원 배우님도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저는 기억나시는 순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저는 불친절한 이명세 감독님이 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라는 것이 어떠한 아까 감독님이랑 이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저도 그 현대미술이나 예술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어떤 설명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 자체로서 내가 느끼는 게 저는 그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영화는 전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뭐 어렵다, 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뭐 편견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자체로 느끼시는
그게 훨씬 더 감독님 영화를 즐기실 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이렇게 낯섦과 충돌에서 오는 굉장히 그건 엄청난 세련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낯섦과 이런 이 영화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정말 제일 세련된 그 미장센으로서 최고의 감독님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고 감독님 영화를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한정 배우님께서 박수 주시고 불친절한 영상에서 그 많은 어떤 과정 안에서 정말 정의 답을 찾아주신 심은경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벌써 이 GV를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약간 좀 어리버벅하기는 한데 수경원님 뭔가 해주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그 더킬러스를 저도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요 얘기 먼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N차 관람 하신 분이 계시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거 많네요. 네, 와. 배우님도 네. 그러면 N차 관람을 이제 하겠다라고 나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 볼수록 또 다른 맛이 느껴지는 영화라는 건 저도 되게 장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명상 감독님의 작품을 예전부터 봐온 관객으로서도 감독님의 작품은 소위 불친절한 이명세 감독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또 열어준 것도 있고 또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요새 친절해지고 있어요 라는 이런 변화가 주는 것 때문에 또 느끼는 새로운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감독님의 무성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다시 한번 그래 이게 영화지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 짧은 단편이지만 그 안에서 영화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그 환각,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런 예술적인 작업? 이걸 끊임없이 극장에서 같이 보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혈 또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GV를 또 마무리할 시간이다 보니까 세 분께 이 질문, 공통 질문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N차 관람을 약속하신 이 관객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많은 관객들이 이제 필러스 보실 때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또 더 재밌습니다 라고 하는 팁을 관람팀 하나씩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우리 감독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이 작품을 기획할 때 사실 우리가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지만 한번 이 순서도 이게 순서는 물론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1, 2, 3가 매부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연히 네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 맞겠다. 감독들이 밀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이것이 또 한번 순서를 비틀어서 한번 본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 다른 순서로. 네, 관객분들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열린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열린 개념으로서 한번 얘기를 한번 생각한다면은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이 영화가 앤솔로지 시네마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이명세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약간 저는 홍보성 멘트가 조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각본집이 나왔거든요. 네, 그 더필러스 각본 아주 저기 가고 계신 관객분들도 계시네요. 그런 이제 각본집이 있는데 한번 그 각본집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본집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또 다른
부분들 저희가 촬영하면서 또 수정하고 바뀐 부분들이 분명히 영화서에 또 반영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런 뭐 이제 콘티나 대본 등을 좀 보면서 또 그거랑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보시면 어떤 디테일들과 차이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신관 배우님. 네, 저는 확실히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정말 피맛이 훨씬 더 짜릿하게 느껴질 정도로 컷과 컷 장면들이 너무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와, 오늘 극장에 꼭 와서, 그리고 또 요즘 사실은 너무 편하게 OTT로 많이들 보시는데 배우로서 또 아쉬운 건 저희가 이제 극장 영화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고 관객분들도 많이 이제 조금씩 줄고 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극장에서 너무나 재밌는 영화를 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극장에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보시면 정말 더 재밌게 피맛을 즐기시면서 관람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2차 관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본집과 함께 보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우리 이명세 감독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 정말 저 최근에 GV를 조금 진행을 하다 여러 번 진행을 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간 것 같은 느낌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마 관객 여러분께서 엄청 집중해 주시면서 이명세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 에너지 때문에 시간이 더 이렇게 즐겁게 빨리 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더 킬러스로 좋은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더 킬러스 고맙습니다. 저희 관객분들이랑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자고 또 감독님이 또 말씀 주셔서 저희 같이 한번 이 앞쪽에 네, 네, 저희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할까요? 저희가 사실 더 킬러스 포즈가 있어요. 네, 제가 부끄러우실까봐 이렇게 딱 쏘는 킬러스 포즈가 있어서 한번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독님!